투매 제시 리버모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 증시 대폭락의 주범으로 몰림. 그중 적자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좋은 주식들을, 우량주들을 마구 내던지고 있습니다. 투매가 던지듯이 파는 거잖아요. 내던져서 팔잖아요. 가격이 상관이 없어. 그냥 팔아 무조건 파는겨. 내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째서 최고의 주식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투매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대량의 우량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매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1929년에 대공황이 오면서 대폭락이 오면서 1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들도 많고, 이런 때에 기다려서 싼 것들을 줍는 거죠. 이런 폭락들이 이때는 경험도 없었고 금융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폭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도 나오긴 나오죠. 뭐 911처럼 그렇게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IMF가 터지거나,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러니까 새로운 게 터지지, 한번 터졌던 거는 다시는 안 터져요. 왜? 한번 터졌던 거는 그것이 터지고 나면 그게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장치와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IMF 이후에 외환 보유고가 엄청 늘었고, 4천억 불이잖아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엄청 늘었고, 재정 건정성도 엄청 건전하게, 빚이 옛날에는 엄청 빚들이 많았는데 빚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 달러 없고 그래 버리니까 부도들이 나서 연쇄 부도가 막 나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좋은 우량주들도 막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번 터지고 나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금융 기법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헤쳐먹는데, 늘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뭔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헤쳐먹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헤쳐먹고 뭐 그러잖아요, 늘. 그러니까 그런 그 펀드들도 라인 펀드 뭐 그런 것도 옵티머스 뭐 그런 것도 터지는 거죠. 뭔가 그럴싸한 게 뭐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2008년도 때는 집값이 잘 오르고, 그리고 대출도 잘 해주니까 그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조차도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대출 받기가 그렇게 쉬웠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신용 등급들이 낮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용 등급 좋은 거랑 낮은 거랑 합쳐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신용 등급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또 팔아서 또 수익들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 재료가 고기가 조금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 좀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는데 그거를 잘 물로 씻어가지고 팔팔팔팔 끓이면서 스프를 만드는, 육개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다른 야채들이랑 쫙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음식이 딱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막 지난 거 상한 거 같은 좀 안 좋은 걸 넣어가지고서는 쫙 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파생 상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되는데 집값이 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대출이 신용등급, 뭐 노숙자가 무슨 대출을 갚겠어요,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삐그덕대기 시작하니까 대출들을 못 받으면서 못 갚으면서 집들이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큰 저기로 와버린 거죠. 금융위기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늘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코로나 폭락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오지 않도록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 보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다시 폭락할 일은 없지만, 코로나 폭락이 나왔을 때 보면 그때 막 그 부자 아빠님 방에서 막 죽는 거죠. 자, 고배당이야 이거. 근데 이렇게 엄청 떨어졌어. 낙폭과대야. 막 1,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들. 막 그런 것들.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1,000원 이하로 깨고 내라고. 그리고 저기는 배당은 일주당 130원 주던 거니까 그런 거를 1,000원에 사봐. 1,000원 이하로 막 떨어졌는데 1,000원에 사면 13% 아니에요. 130원씩 배당을 주게 되면.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쫙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쫙 올라가서 5,000원까지 그냥 회복이 딱 돼버리잖아요. 금세. 그러면 주가만 해도 1,000원에 샀을 경우에 주가만 해도 5배가 뛰어버리고,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이 이제 좋아져서 배당이 나오면은 13%씩 배당이 나오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럴 때는 주로 금융주들, 그런 투매가 나왔을 때 금융주들이 배당이 높으니까 보험주들, 그리고 교육주들이 또 배당이 높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량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들이 좀 괜찮은 아이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야죠. 그렇게 투매가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뭐 2, 3년에 한 번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갑천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올 때에 다 같이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코로나 때도 이렇게 해서 쫙 쏟아지니까 종목들 이거를 버리나요? 아니죠.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현금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담고, 그러면 쫙 올라오면서 금방 회복되고서는 3천 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났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지금 보면, 야 이때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났으니까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다 했을 거고, 실감은 안 났겠지만, 그러더니 이게 하더니 3천까지 쫙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15개월 동안 내려왔어. 이제는 바닥 쳤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죠. 이때도 안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폭락이 나오고 다 던지고 난리인데. 그렇지만 이런 때가 올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는 거고, 또 많이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시세의 원리를 보는 직관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이 안 좋다고 산타가 어디 갔냐고 산타 없다고 종목들은 오잖아요. 종목들은 산타가 종목들로 주잖아.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무섭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종목을 보고. 그래서 제가 부자 아빠님한테 산타가 안 와요. 종목들로 온대, 종목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종목들로 오는 거야. 내년에 전망 어떻게 보세요? 개별주로 가는겨.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 가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 아니 PBR이 1이 안 되고 0.4, 4, 5 뭐 그러죠.
퍼가 1인가? ROE가 뭐 70이야 뭐야. 엄청 그렇게 좋은 가치주들 바닥에 널려 있는 애들을 그런 애들 지금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런 애들이 가는 장이니까. 그리고 흐름은 이제 우리도 마스크 푼다고 그러고 다 마스크 풀고,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피크 치고 나면 이제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 끝나는 코로나를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죠, 다시. 그럼 여행들도 더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이게 투매가 나온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공포에 같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견디면서 이기면서 많이 떨어진 것, 앞으로 가치는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통찰력을 통해서 보고 흐름을 보고 뿌려야죠. 담아야죠.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이 나는 겁니다. 던지면 겁먹은 노루는 죽는겨. 예,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쉐쉐쉐.